1654년 3월 20일 나선정벌. 1654년 3월 20일 음력 2월 2일 조선군이 청나라의 요청을 받아 러시아 나선과 전투를 벌인 사건, 즉 나선정벌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조선이 청나라를 공격하여 병자호란 1636년에 치욕을 십자는 효종의 북벌. 정책과 대조적으로 오히려 청나라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아이러니한 사건이었습니다. 1. 나선정벌의 배경. 1. 병자호란과 효종의 북벌 준비. 1636년 병자호란으로 인해 조선은 청나라 후금에게 굴복해야 했습니다. 이후 효종 제2 1649만 1659은 청나라를 공격하여 복수하겠다는 북벌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미 청나라의 속국적 위치에 있었기에 북벌은 사실상 현실성이 부족했습니다. 이 청나라와 러시아의 갈등. 당시 청나라는 러시아 나선과 아무르강 K농장, 유역의 영토 문제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청나라 국경을 침범하며 약탈을 일삼았고 청은 이를 막기 위해 조선의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3. 조선의 선택 북벌 대신 나선정벌. 효종과 조선 조정은 청나라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654년과 1658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군을 파병하며 청을 도왔습니다. 이때 조선군 파병을 나선정벌이라고 합니다. 1654년 나선정벌의 전개. 1. 조총부대 파병. 1654년 3월 20일 조선은 병급을 지휘관으로 하는 조총부대 150명을 파병했습니다. 이들은 청나라 군대와 연합하여 러시아군과 교전하였습니다. 이 알바진 전투. 조선군은 청나라군과 함께 알바진의 LBHIN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당시 조선군은 조총을 활용하여 활약했으며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나라를 위해 싸운 전투였지 조선의 독립을 위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3. 1658년 두 번째 파병. 1658년에는 신유의 지휘 아래 260명 규모의 두 번째 조선군이 파병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르강 유역에서 청나라군과 함께 다시 러시아군과 싸웠습니다. 3. 나선정벌의 의미와 모순. 1. 북벌론의 허구성. 효종은 북벌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북벌이 아닌 청나라를 돕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는 조선의 실질적 군사력이 북벌을 감행할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즉, 북벌은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와 서인 정권, 그리고 효종의 정권 유지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이 조선군의 무력 사용 방향. 조선은 청나라를 상대로 북벌을 준비하면서도 결국 청나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총부대를 파병하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이는 실제 조선의 외교 군사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3. 강대국의 압력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조선.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적 위치에서 명목상 독립국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의 외교 군사적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나선정벌은 조선이 얼마나 청나라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4. 결론. 1654년 3월 20일 조선군은 청나라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 나선과 전투를 벌이는 나선정벌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는 효종이 표방했던 북벌과 정반대의 행동이었으며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적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북벌이 조선의 정권 유지 명분이었던 것처럼 이후 한국 현대사에서도 반공이 친일파들의 생존 명분이 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북벌과 반공 모두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실제로 실행되기보다는 명분으로만 존재했던 측면이 강했습니다.